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코인조로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코인 선물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배우죠. 첫 번째 내용으로는 교차 모드랑 격리 모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니까 예시 들어서 또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교차와 격리가 이해가 됐는데 그럼 둘 중에 뭘로 해야 되노?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릴 건데 시간이 좀 더 남으면 레버리지나 이런 추가 매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서 파생 상품의 USDT 클릭하고 비트코인 뜨죠? 매수창은 이 화면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이 부분이 다 매수 관련된 창인데 제일 처음 설정하는 게 이제 교차랑 격리거든요. 요 위에 아이솔레이트 10배 있죠? 클릭. 그럼 이렇게 마진 모드가 뜹니다. 그럼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클로스드란 게 교차고 아이솔레이트가 격리입니다. 그래서 교차를 할지 격리를 할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게 교차랑 격리 모드가 뭐냐면 증거금에 대한 방식을 고르는 건데, 증거금 이런 말 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매수 방식을 고르는 거예요. 일단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전에 교차를 하든 격리를 하든 같은 점은 두 방식 다 본인이 사서 팔았을 때 수익률은 동일해요. 그러면 교차를 하든 격리를 하든 상관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나요. 첫 번째로는 강제 청산 가격이 다르다. 두 번째로는 증거금이 다르다. 이 코인 선물할 때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한 건데, 강제 청산도 그렇고 증거금도 그렇고 생소하죠. 이게 강제 청산을 알려면 청산도 알아야 되고 포지션도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스킵하고 싶어서 입이 좀 금지거리는데, 강제 청산이랑 증거금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용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아는 매수를 한다는 거는 포지션을 열었다, 오픈. 포지션 오픈이란 말이 매수를 했다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왜 매수란 말을 안 쓰고 포지션을 열었다고 하거나 닫았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선물 거래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죠. 롱 포지션에 걸면 코인이 오르면 이익이 나는 거고, 숏 포지션에 걸면 반대로 코인이 떨어지면 이익이 나는 거예요. 숏 포지션이 있으니까 매수란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을 열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선택을 했다. 선택을 했으면 매도를 해야겠죠. 매도를 한다는 게 포지션을 닫았다, 클로즈. 근데 이 클로즈란 단어를 다르게 얘기하면 청산을 했다. 청산이란 말 다 알죠? 다 정리했다, 끝냈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통 코인 선물에서 청산이란 단어를 쓰면 엄청 막 돈 다 잃고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청산이란 뜻은 매도했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는 일반 청산이 아니고 강제 청산이에요. 강제 청산이 뭐냐면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가서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손실을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 1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수치적으로 마이너스 100%는 얼마예요? 0원이죠. 0원이면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너 빵원 됐네?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너 포지션 종료할게. 그래서 강제적으로 포지션이 닿는 거예요. 강제 청산. 0원이 된 채로 포지션이 닿기니까 빵원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까지 안 가고 한 95% 정도까지 가면 강제 청산 금액까지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강제 청산이 이 증거금이랑 관련성이 엄청 큰데, 이 증거금에 대한 종류도 다양해요. 개시 증거금도 있고, 수수료도 있을 거고, 유지 증거금도 있을 거고, 포지션 증거금도 있을 거고, 이런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기는 복잡하고, 보통 사람들이 마이너스 100%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없죠. 아무튼 복합적으로 계산이 돼서 증거금이 0원이 되면 강제 청산이 되는 건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95% 막 이런 설명을 안 하고 마이너스 100%면 0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비슷비슷합니다. 우선 그럼 강제 청산이 뭔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증거금이 뭐냐면 본인이 포지션을 잡을 때 실제로 사용한 본인 자본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치를 사고 싶어요. 근데 레버리지를 10배를 걸었어. 그러면 본인 자본금은 얼마를 썼겠어요? 10만원이죠. 10만원에 10배를 걸었으니까 난 매수를 100만원치를 했지만 본인 돈은 10만원 가지고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코인 선물이 좀 좋은 게, 이 10배율로 했다고 해서 90만원치를 빌린 게 아니라서 강제 청산이 당하더라도 그냥 본인이 10만원 걸었던 것만 날리면 돼요. 그래서 이 10만원이 증거금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격리와 교차의 차이는 강제 청산 가격이 다르고 증거금이 다르다. 그래서 격리 모드가 뭐냐면 총 자본금 중에 본인이 10%만 사용했다면 10%가 증거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려도 10%만 잃겠죠. 반대로 교차는 본인의 자본금 중에 10%로 매수를 했어도 증거금은 10%가 아닌 나머지 90%까지 해서 100%가 이 거래에 대한 증거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으면 격리는 10%만 잃겠지만 교차는 100%를 잃겠죠. 그럼 교차를 왜 해? 대신에 교차에 큰 장점이 있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를 하는 이유가, 교차는 마이너스 100%가 돼도 강제 청산을 안 당해요. 왜냐면
나머지 90%도 증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증거금이 0원이 돼야지 강제 청산을 당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가 돼도 증거금이 90%가 더 남아있으니까 마이너스 900% 1000%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교차로 해서 강제 청산이 당하면 전 재산이 0원이 되겠죠. 그래서 격리가 자금 굴리는 데는 좀 안전한데 청산이 좀 잘 당하고 교차는 한 번 당하면 크게 위험한데 강제 청산을 잘 안 당합니다. 예시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죠. 우리가 격리 모드를 선택했다 칩시다. 내가 100만원을 넣었어. 근데 처음 코인 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일단은 한 10%? 10만원치만 매수해 볼게 해서 매수를 했어요. 만약에 롱 포지션을 샀다고 칩시다.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오르는 척 하다가 떨어져.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가 되는 거죠. 너무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100%가 되면 그럼 네 돈 빵원이잖아 하고 거래소에서 강제 청산을 시킵니다. 슬프죠. 그러면 그때 난 얼마 날렸어요? 손해본 금액은 10만원. 내가 처음에 10만원으로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얼마다? 90만원. 격리 모드는 한마디로 내가 매수할 때 사용한 금액만 날리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내가 10만원으로 10배를 걸었어요. 그러면 100만원치가 사실 거예요. 그래도 격리 모드는 뭐다? 내가 10만원을 걸었지 100만원을 건 게 아니잖아. 10만원의 배율을 10배로 높인 거지. 그러니까 너는 이 처음에 걸었던 10만원만 빵원인 거야. 이게 격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하죠. 그리고 교차 모드는 교차 모드 똑같이 100만원을 이제 바이베트에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격리랑 똑같이 10만원치 매수했어. 나는 잘 모르니까 이번에는 떨어진다 숏 포지션에 걸었다 생각합시다. 코인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겠네 하고 여기서 숏을 걸었어요. 떨어지는 척 했는데 그대로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코인 가격은 올랐는데 나는 떨어진다에 걸었으니까 오르면 마이너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가 됐다. 마이너스 100% 손실. 그럼 아까 격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이 0원 됐으니까 강제 청산시킬게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했죠? 크로스 교차 모드를 했죠. 교차 모드는 마이너스 100%가 돼도 청산을 안 당해요. 왜냐? 10만원이 빵원이 됐어. 하지만 우리한테는 90만원이 더 선물 계좌에 들어있잖아요. 너 빵원 됐어? 내가 증거금으로 더 빌려줄게. 버텨봐. 마이너스 300%. 한 30만원 더 땡겨 썼겠죠. 그래서 손실이 40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도 강제 청산 당한다? 안 당하죠. 왜냐하면 나한테 60만원 더 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900% 이상 한다? 마이너스 1000%까지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무슨 계산 방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함하면 딱 마이너스 1000%까지 버텨주는 게 아니고 한 900 몇십 프로? 뭐 이 정도까지 밖에 못 버텨주겠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청산 당할 시기를 찾지 말고 청산가가 적혀져 있거든요. 네가 지금 매수했으니까 얼마 이상 떨어지면 청산이야. 그 전까지는 버틸 수 있어. 이 금액을 알려주니까 그 금액 보고 물타기를 하든 손절을 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마이너스 900% 이상 나서 강제 청산이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마이너스 100%때 강제 청산이 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청산을 안 당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 남은 금액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해본 금액은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고 남은 금액은 0원이다. 이해됐나요? 이 정도면 이해될 건데 맞죠? 그래서 교차를 해라는 거냐 격리가 좋다는 거냐 이게 정답은 없어요. 본인 매매법에 따라 다른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정답을 찾으니까 조금 팁은 드릴게요. 일단 안전한 거 뭘로 보여요? 격리. 왜냐하면 100만원 중에 10만원 밖에 안 날렸잖아. 내가 잘 못해도. 그러니까 초보자는 격리로 시작을 하고 한 번에 풀 매수 하지 말고 10% 20%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해봐요. 왜냐면 어차피 딸 거면 10% 걸어도 따요.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은데 코인에서 그런 거 없어요. 코인은 계속 올랐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 타점은 또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매번 풀 매수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무조건 청산 당해요. 근데 보면 내가 격리로 하라고 해도 몇 번 하다가 교차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격리해라 교차해라 말하기도 싫은데 이 교차로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청산을 안 당하잖아 라는 논리예요.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교차가 청산이 잘 안 당해요. 근데 물리면 물릴수록 손해보는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현물 거래에서 선물 거래를 넘어온 이유가 이 하락장에 물려있는 게 싫어서 하락장에 좀 벌어보고 싶어서 선물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 선물 거래 하러 와서도 물리는 방법을 쓰면 되냐는 거지. 근데 틀린 방식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고수들이 교차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코인을 좀 마스터했다. 나는 진짜 안 물리고 잘할 자신 있어. 이 정도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타점에 진입을 할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들어가도 되겠지 하고 롱 포지션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물리더라도 해고할 수 있는 정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교차로 해도 조금 버텨서 익절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초보자들은 뭐 해요? 막 오른다고 물타기 하죠. 그럼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됩니까? 안 되죠. 날린 겁니다. 아니 솔직히 고수들은 이때 잡겠죠. 와 떨어졌네?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익절할 수도 있고 좀 더 버텨서 여기 올라갔을 때 먹자 하고 버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하잖아요. 계속 치고 올려줘요. 여기서도 막 오르겠죠. 와, 상승장 시작인가? 하고 매수를 해요. 아, 롱 포지션에서 잡아. 근데 떨어져요. 아, 뭐 해보자. 만약에 격리였으면 여기서 청산 당했겠죠. 근데 난 교차야. 내 CD 빵빵해. 아, 요 정도로 마이너스 몇백 프로 청산 안 당했어. 버티자. 이거 어쩔 건데. 그냥 빵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로 하더라도 손절에 칠 수 있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좀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교차로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은 다 콜인일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격리로 시작해서 좀 안전하게 가자. 그럼 또 이러겠죠. 선생님, 대신에 격리로 하면 청산이 잘 당하잖아요. 청산 잘 당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10%만 가지고 해라고. 아니면 5%만 가지고 하세요. 초보자니까. 10% 했다가 청산 당했다. 오케이. 내가 나이 지금 공부가 좀 됐어. 이번에 또 10%로 더 공부를 해서 사보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투자했어. 다 날렸어. 대신에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안전하게 나만의 매매 방법을 찾았어. 그러면 다시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1000만원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선물 거래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본인의 삶에 지장가는 금액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1000만원으로 1억 만들 사람은 100만원으로도 1억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시드만 좀 많았으면 금방 돈 벌 건데. 그런데 사실 조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100만원으로 하루에 뭐 1만원, 2만원, 3만원씩 벌다 보면 그게 생각보다 1억이 되는 시간이 별로 길지도 않아요. 24시간 거기는 굴러가고 우리는 매매만 잘하고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큰 돈 들여서 다 잃어서 아, 큰일 났다. 알바야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소액으로 한번 해보고 본인이 맘 편하게 쓸 수 있는 여윳돈으로 참 해보고, 그리고 확신이 들었을 때 다시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는데 100만원으로 하루에 1, 2만원씩만 따도 8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몇 천만원? 몇 억이 되더라고요. 이게 복리식 매매라는 건데 뭐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익절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게 하루에 1.5%씩만 벌어보자고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수식에 1.5%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둘째 날 15,000원 땄어. 오케이. 셋째 날 또 15,225원 땄어. 오케이. 조금씩 늘어나죠. 225원, 600 몇십 원. 이러고 언제 벌지? 하는데 이게 8개월 240일만 돼도 100만원이 3,500만원이 돼요. 그러면 거의 1년 연봉이죠. 1.5배는 사실 진짜 작게 잡아서 한번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보자고 제가 만들었던 거고, 처음에 제가 진행을 했던 게 3%로 복리식으로 꾸준히 한번 벌어보자. 이건 조금 더 되죠. 일단 똑같이 100만원을 넣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3% 땄으면 3만원이겠죠. 둘째 날에는 3만원이 아니고 900원이 더 붙네요. 39,000원 땄다. 오케이. 이 3%씩 계속 따다 보면 이거는 240일차가 되면 11억 6,900만원이 돼요. 100만원이 한 번에 몇십 프로씩 딴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3% 딱 먹을 구간에만 들어가서 한번 사고 팔고 또 그날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3% 먹을 수 있는 구간 보이면 또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240일만 하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뭐 사실 이것도 이론상인 거고, 반대로 손실이 있는 날이 있으면 이 기한이 무기한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완벽한 건 아니고 복리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무시하지 마라. 요새 계속 매매법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이런 뭐 복리식 매매법 같은 것도 이거는 초기 프로젝트 모델이었고, 여기서 이제 손실 리스크랑 뭐 수익 리스크 이런 걸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가능성 있는 매매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볼게요. 아,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사설이 길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 못했던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레버리지도 할 말이 참 많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아, 구독과 좋아요. 그래. 아, 그리고 구독 좀 해주세요.